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변장의 장폐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장폐색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가? 첫 번째, 대장, S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 소장, 해맹판. 자, 장폐색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잖아요. 자, 대장은 상행, 횡행, 하행, 그리고 S결장, 직장, 항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소장이죠. 그죠? 구불구불.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이어진 이 부분, 횡맹판분, 해맹판 부위. 이 부분에 잘 생긴답니다. 장폐색이. 그리고 폐색이 잘 생기는 부위는 이 대장도 잘 생기지만은 대부분 이 소장에서 잘 생겨요. 그래서 장중, 첩중이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장 쪽에서 잘 생긴다. 그래서 장폐색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다? 소장, 해맹판이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최근 입원한 환자의 소장이 폐색되었다고 한다. 소장 폐색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상복부 통증, 2번 자하복부 통증, 3번 혈변, 4번 고칼륨 혈증, 5번 복부 팽만. 이렇게 했습니다. 소장 폐색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예요? 복부 팽만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임상 증상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대장 상행결장이죠. 여기가 횡행, 여기가 하행결장이고 S 직장 항문이잖아요. 여기가 소장인 거고 소장과 연결된 이 부분이 해맹판, 여기가 폐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이 막혔어요. 막혔을 때 통증은 어디? 여기는 내가 보면은 왼쪽이죠. 그런데 해부학적 위치는 오른쪽이잖아요. 여기 충수돌기도 있고 해맹판도 있고 여기가 레프트죠. 그러면 상복부 통증 아니겠죠? 하복부 통증이 나는 거고 저하복부가 아니라 우하복부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혈변은 대장에 거의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고칼륨 혈증. 자, 이런 전해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장은 산증이다. 그리고 소장은 알칼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장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죠? 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들은 압에 의해서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전해질 부분에서는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대장 쪽에서는 다른 부위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토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상행, 횡행, 하행을 거쳐서 직장으로 나가겠죠. 이것은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은 산증이 나타나는 거고 소장 쪽은 구토를 하기 때문에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사성 알칼리가 데리고 오는 애들 저저칼칼, 저칼슘, 저칼륨 이런 식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고칼륨 혈증은 아니에요. 저칼륨 혈증이 소장 폐색 시 나타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인 거고요. 복부 팽만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소장 폐색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복부 팽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규 간호사가 소장이 폐색된 환자를 사정하였다.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사정 결과, 즉 임상 증상을 찾았니?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백색변, 2번 눈에 띄게 부어오른 배. 이건 뭐예요? 복부 팽만이죠. 3번 저하복부 통증, 4번 고칼륨 혈증, 5번 대사성 산증. 1번 회백색 변은 이거는 뭐예요? 요거 1번은 요거는 빼겠습니다. 회백색 변은 간에 대한 거죠. 간하고 연관된 거고
눈에 띄게 부어오른 비는 복부 팽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폐색된 환자를 사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임상 결과 복부 팽만 2번이 답인 거고요. 자하복부 통증, 우하복부라 그랬죠. 해부학적인 위치. 그리고 대사성에서는 뭐다? 장이 폐색이 되었으면 대부분 소장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장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위로 토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토가 데리고 오는 애 대사성 알칼리증, 그리고 얘가 데려오는 애들 저저칼칼, 저칼슘, 저칼륨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고칼륨은 아니다. 그리고 소장은 대사성 알칼리증이다. 대사성 산증에 나타나는 것은 대장이다. 왜 대장에는 산증이 나타날까?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것은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장폐색이란 진단을 받은 환자가 왜 비위관이나 비장관을 삽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호사의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장관의 감압을 위해서, 2번 장을 개통하기 위해, 3번 장내 영양 공급을 위해서, 4번 장내 약물 주입을 위해서, 5번 장내 수분 주입을 위해서. 왜 비위관이나 비장관을 삽입해야 되는 거죠? 감압을 위한 거죠. 어떤 가스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가스를 빼줘야 되는 거죠. 장 폐색에 장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폐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관을 삽입을 하는 거죠. 비위관 같은 경우는 위액을 흡입하기 위한 거죠. 코로 넣는 L튜브가 비위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액을 흡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액을 흡인을 하면은 팽만을 예방을 하죠. 그리고 비장관 같은 경우는 장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겁니다. 압력도 완화하고 폐색도 완화하기 위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장관을 삽입하는 것은 감압을 위해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음 소장이 폐색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할 간호중재 뭐죠? 자, 1번 금식 유지 및 비위관 삽입, 2번 응급수술 준비, 3번 글리세린 관장 시행, 4번 항생제 투여, 5번 진통제 투여. 다 필요한 간호중재이지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금식이죠. 금식이고 비위관 삽입을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다음 문제. 경령성 복통과 함께 압통 및 강직 증상을 보이는 소장 폐색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중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번 비위관 삽입, 2번 구부린 자세 유지, 3번 글리세린 관장, 4번 혈청 전해질 검사, 5번 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까랑 비슷한 문제잖아요. 소장 폐색 우선적인 중재, 답은 비위관 삽입이죠. 구부린 자세라든가 글리세린 관장이라든가 혈증 전해질 검사라든가 마약성 진통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우선적인 중재는 아니다. 다음 최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유동식이 제공되었다. 이 환자에게 복통, 지속적인 구토, 장응 감소, 이것만 해도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장폐색이죠. 복부 팽만, 혈중 나트륨 135 이코발란트, 혈중 칼륨 2.8 많이 났네요. 우선적인 중재, 장폐색일 때 우선적인 거 1번 활력징후 척증, 2번 수술절개 부위 확인, 3번 마약성 진통제 투여, 4번 심전도 모니터링 시작, 5번 비위관 삽입 준비.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비위관 삽입 준비로 해서 감압을 시킨다. 자, 활력징후 필요하고 절개 부위 확인 필요하죠. 마약성 진통제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바로 투여는 곤란합니다. 이 진통제 때문에 통증 부위나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전도 모니터링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적인 중재는 장폐색일 때는 비위관 삽입을 해서 감압을 시킨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소장일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장이 꼬여 있는 상태의 질환은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1번 장축 염전, 2번 장중 첩증, 3번 감돈 탈장,
4번 결장 종양, 5번 개실인데요. 우리가 장축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장이 꼬여 있는 상태죠. 뭔가가 장이 소장이든 대장이든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가지고 이 부분이 막혀 있는 거죠. 그것을 장축 염전이라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꼬여 있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장축 염전. 대부분 대장도 이런 식으로 꼬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꼬임은 소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린이, 특히 남아 어린이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소장이 많이 끼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끼어 들어간 것을 장중첩증이라 합니다. 장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포개어져 들어가는 거죠. 감돈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돈탈장이라고 하고, 결장 종양 같은 경우는 결장에 종양이 생긴 거고요. 개실 같은 경우는 장의 점막이, 이런 장의 점막이 대장을 예를 들어서 장의 점막들이 연약한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점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부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약해졌을 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이것을 개실이라고 한답니다. 후천적 탈장 상태를 개실이라고 하죠.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장이 꼬여 있는 상태의 질환, 답은 장축 염전입니다. 답은 1번인 거고, 장중첩증은 장의 어떤 부분이 다른 한쪽으로 포개어져 들어간 질환, 감돈탈장은 환원될 수 없는 탈장,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감돈탈장이라 하고, 결장 종양은 결장에 종양이 생긴 거고, 개실은 장의 점막이 연약한 부분으로 빠져나간 어떤 후천적 결장이다. 이 부분이 약해져서 주머니 같은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개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즉 이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하겠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건데요. 진단을 내리려면은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1번 발음관장, 2번 대장 내시경, 3번 발음연화 검사, 4번 CT 검사, 복부 엑스레이. 우리가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발음관장이에요. 장폐색 진단 검사 시 내시경 안 되죠. 천공 가능성이 있어요. 발음연화 검사 같은 경우도 천공의 위험이 있고 폐색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금지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CT 검사,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확장된 장이라든가 공기가 있으면 천공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진단은 가능하지만 치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단은 가능하지만 치료는 되진 않죠. CT 검사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이 발음관장인데, 이 발음관장이 왜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냐면은 초음파가 발달하기 전에 가장 많이 쓰였어요. 발음관장 검사가. 그래서 현재는 진단과 함께 비수술적 치료로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관장은 바룸이라는 흰색 액체를 항문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개실염, 비정상적 대장 운동이라든가 팽창, 용종 등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도 시행하는 것은 발음관장이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장폐색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고, 폐색이 잘 되는 곳은 어디다? 폐색이 잘 되는 곳은 소장, 회맹장판, 이쪽이 폐색이 잘 된다. 이렇게 얇은 부위가 대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폐색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토하죠. 토하면은 전해질상 뭐가 나온다?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오죠.
소장은 구토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사성 알칼리가 나오는 거고, 대사성 알칼리가 데리고 오는 애들 저적칼칼, 저칼슘, 저칼륨 얘네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소장은 구불구불하니까 꼬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것은 소장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장중첩장이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장에서 많이 나온다. 물론 대장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소장에서 대부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 폐색 시 가장 먼저 하는 것, 감압시키는 것. 비위관 삽입. 요거 기억해 주시고, 검사는 발음 검사, 초음파 이 정도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되니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